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경은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강서구 1학년의 국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은광여고 졸업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아무래도 대치동 출신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우리 목동권 친구들 또 대치동의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아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동권 친구들도 남학생들이지만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제가 했던 학업적 고민과 되게 결이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딱 이 시기에 보통 학생들이 수능으로 전향을 하겠다. 나는 수시는 절대 안 챙기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좀 적고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에게 휩쓸려서 그냥 야 너도 수능 준비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누누이 어머니들께도 말씀드리고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내신을 챙겨야 이게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또 특히 강서구는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을 사용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고3 수준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어렵고 그러니까 좀 놓기 마련인데 사실 이제 수능에 대비를 하려면 정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미리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수능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내신 문제들을 출제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좀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봐주시면 제가 이제 여기 대치 다원교육 목동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강서구 1학년은 지금 금요일 저녁 시간을 빼놔서 이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여름방학 고전문학 특강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이 고전문학 특강은 4회로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렇게 4회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우리 친구들 이제 나중에 2학기에 돼서도 수능 특강을 활용해서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때 수능 특강의 특히 앞부분이 이제 1학기의 시험 범위였다면 뒷부분, 고전문학 부분이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교과서에서도 이제 고전문학 특강, 이 고전문학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회로 정리를 하고 2학기 중간고사에는 이제 8월 16일부터 좀 일찍 개강을 해요. 이게 사실 저희 다원교육에서는 국영수는 7회차에 플러스 직보 1회차 해서 총 8회차로 미리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대비를 하는데요. 이게 어머니들께서 국어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너무 해이해질 것 같다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도 이런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한 3회차는 사실 수능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내신의 시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범위로 될 것 같은 것도 당연히 공부를 하지만 이 외에도 그와 관련된 작품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금요일 6시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봐주시면 오늘 저는 2학기의 전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역별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또 마지막으로 제 수업 관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학기 전략법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과서와 수능 특강 문학을 활용해서 이제 시험 범위가 출제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 특강이 지금 수업 시간에는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따로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이 그냥 내신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공부해야 할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가 되니까 국어는 그냥 버릴래. 국어는 너무 나오지도 않아. 심지어 서술형도 나와.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이 힘에 부치고 그래서 힘들어 하는데 저는 이걸 수업 시간에 사실 우리 친구들과 7회차에 걸쳐서 다 나눠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요. 어머니들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보셔서 알겠지만 이번에 그 시험 범위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은 작품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작품에서 한두 문제라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서술형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시험 범위만큼은 꼼꼼하게 숙지를 해놔야 하는데 여기 봐주시면 진짜 시험 범위가 많았죠. 특히나 이제 이건 1학기 중간고사인데 1학기 중간고사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1학기 기말고사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제가 가져온 게 작년에 2학기 중간과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요. 여기 봐주시면 항상 우리 강서구 친구들은 국어 전 영역에서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외부 지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항상 한두 작품 정도는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외 작품이 이렇게 많은데도 플러스
또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정말 처음 보는 작품을 또 시험장에서 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우리 친구들과 어떤 부분을 공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브로셔에도 제가 명시를 해놨는데 사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도 공부하고 수능 특강에 수록된 고전 문학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이게 결코 내신 대비만을 위한 수업이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수능 특강 문학에 출제된 것이 2, 3년 전에 출제된 게 수능에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내신과 수능을 같이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말 짧지만 강력한 그런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좀 걱정하실 부분이 너무 작품이 많지 않냐? 한 번 다루는 작품이 너무 많지 않냐라고 걱정을 해주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아까운 시간이 수업 시간 3시간 반 내내 문제를 풀이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정말 싫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숙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절대로 같이 풀이를 하지 않고 그냥 작품당 한두 문제 정도만 우리 친구들에게 풀어보라고 시간을 주고 정말 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 친구들과 정말 꼼꼼하게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게 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문학 영역인데요. 문학 영역은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보기형 문제에 이제 정말 보기가 길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험 시간에 이걸 읽을 시간이 없어서 찍었다라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보기형 문제를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하냐? 이게 시간 분배를 해야 하는데 따로 문제 푸는 스킬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지문처럼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을 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능 대비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고 또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수능형 문제와 관련된 내신형 문제도 함께 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 저번에 이제 작년 1학기 기말고사죠. 만원사가 이제 완분가가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기로 만원사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아예 교재 표지에 만분가와 만원사를 함께 집어넣었는데 이 이유가 사실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수능형 공부를 해봤다면 당연히 알 테지만 수능형 공부법이라는 게 관련된 연관된 작품들을 많이 보는 게 수능형 공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3시간의 수업 시간이 있다면 1시간, 1시간 반씩 쪼개서 이렇게 2가지의 작품을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킬러 문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한 명도 틀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이제 가르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1학기 중간고사를 봐주시면 가나다의 교과서 작품과 수능 특강 문학 작품이 이렇게 연계돼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수능 특강 문학 안에서 그러니까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거는 예상을 했지만 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교과서 작품도 함께 그 대상으로 나올지는 몰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직접 모의고사라는 걸 풀리는데 직보 시간에 슬픔이 기쁨에게와 수능 특강 문학에 수록되었던 작품을 같이 했습니다. 강서구의 가장 큰 특징이 정말 많은 시험 범위 중에서 비교와 대조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대비를 한 경험이 있고 이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반복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어휘 문제로 특히 사자성어로 출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관련된 사자성어를 다 적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정말 뭐 한자 1급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을 알려주진 않고요. 딱 누가 봐도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준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 4개 나오겠다. 야 그러면 여기에 하나 이런 거 넣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를 모르더라도 저 한자 적지 않았잖아요. 한자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외울 수 있게 제가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어휘 문제 특히나 우리 강서구에서는 킬러 문항인데 제가 다 맞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 문법 문제도 이제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를 함께 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중을 했고 여기 봐주시면 서술형 문제가 우리 강서구 친구들에게는 좀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봐주시면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글쓰기 능력을 파악했지만 이제는 빈칸 채우기 정도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문제 중에서 요약한 이 모든 지문 중에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그 문장을 쓰시오라는 킬러 문항이 있었어요. 사실 그 부분이 킬러가 아니거든요. 선생님께서 뭐를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를 만드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딱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요약한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제 생각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하긴 하겠지만 다 같이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받아주실지는 저도 사실 확답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사실 수업 시간에 안 듣는 친구들이 훨씬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고 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야 이거 시험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왔거든요. 이게 수업을 듣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학원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고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수업 잘 듣는 친구한테 하나 더 힌트라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업 좀 잘 들을 수 있게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저는 정말 꼼꼼하게 피드백을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 관리인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1대 다의 학원식 강의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클리닉 시간, 주중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1대1로 이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남학생들이지만 이런 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친구들별로 한 명씩 다 7주차에 걸쳐서 너가 틀렸던 숙제에서 틀렸던 문제를 다 나한테 줘 해서 제가 미리 다 체크해놨다가 이 문제를 하나로 모아서 오답 노트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개인 소장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학생들이라서 저는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니즈를 맞춰주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짧게 테스트를 보긴 하지만 이걸로 부족한지 이제 직접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도 강서구 친구들 때문에 도입을 하게 된 건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 번만 더 풀어보면 안 돼요? 더 풀어보면 안 돼요? 해서 제가 직보 시간에는 4회에 걸쳐서 총 4회까지 있거든요. 제가 강서구 그 시험 경향, 뭐 예를 들면 27문제, 28문제에 맞춰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걸 제가 직접 만들거나 강서구의 기출을 가져와서 같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실전 연습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거리낌이 없어서 너 몇 점 맞았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 클리닉은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들을 때 제가 가장 싫었던 게 이제 딱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질문을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조교 선생님한테 하래. 그래서 가면 너무 뭐 이게 다 대학생 과외야 뭐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직접 너무 힘들더라도 질의응답을 다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교 선생님 쓰지 않고 제가 직접 세 타임으로 클리닉을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질의응답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질문 채팅방이고요. 이건 좀 마지막으로 제가 좀 웃긴 거 보여드릴 텐데 이제 강서구 이번에 시험 본 친구예요. 어제였는데 새벽 4시 질문에도 바로 답해주는 개쩌는 울 국어쌤 이러면서 이제 저를 태그하면서 인스타에 올리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새벽 4시였는데 제가 진짜 1분 만에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우리 친구가 말은 들었지만 선생님 진짜 나 안 자니까 진짜 해도 돼?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 친구는 했던 거죠. 근데 정말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선생님 덕분에 시험 잘 봤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들께도 이제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집에 가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 궁금하시지 않도록 소견서도 미리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내신과 수능 100점을 위해서 열심히 수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